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짚모자재 폴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우리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 후에 캐나다에 오셔서 지금 정착한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미 선생님을 모시고 캐나다에서 1년 3개월 생활하시면서, 물론 이 선생님은 그 전에 자녀들이 캐나다에 유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또 오고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 선생님께서 캐나다에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또 잡을 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캐나다의 연금제도, 뭐 의료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느낀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연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땅에 부모 초청으로 왔을 때 10년이 지나면 OAS라고 하는 노인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 캐나다에서 완전히 40년을 살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400불이나 500불을 받는다면 거기에 이제 연수를 계산해서 이제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왔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고 온 것은 한국에서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받은 그것을 신청한 사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연수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연금을 낸 그 연수를 더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곳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10년이 되어야 우리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캐나다. 근데 그 연수 10년을 계산할 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들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 그 연수가 여기서 또 산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를 안 하고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고 뭐 매월 이제 연금을 받고 계시고. 네, 저희 남편은 매월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임의 가입이라 그래서 주부가 들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10년 전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입해서 10년을 구입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OAS 외에도 뭐 GIS를 해가지고 인컴이 부족한 분들한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또 개인이 저축한 부분에 연동해서 CPP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의료 시스템, 한국하고 또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나라는 이제 그것이 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의료 수가가 싸고 그다음에 시설과 장비가 굉장히 최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과잉으로 검사하고 과잉으로 이렇게 의료 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제 캐나다에 왔을 때 딱 보니 이 나라는 이제 패밀리 닥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밀리 닥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무나 정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의사가 받아줘야만 그게 이제 패밀리 닥터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곳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선생님이 하시는 병원에 일단 패밀리 닥터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의료의 활동이 그 패밀리 닥터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금 뭐 혈압이 높아서 이제 한국에서는 혈압이 높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적응하다 보니 신경 쓰고 혈압이 높으면 저희 같은 분은 내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일단은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패밀리 닥터가 다시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그걸 써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 심장 촬영도 하고 어디 가서 촬영도 하고 이제 약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과잉 진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오힙 카드로 모든 것이 커버될 수 있고 약값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면 되니까 저는 거의 불편함을 안 겪었습니다. 병원을 한 2군데 갔었거든요. 혈압 때문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는 직장에서 혈액 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패밀리 닥터가 레퍼런스를 써줘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하는 곳에 가서 그 결과가 다시 패밀리 닥터한테로 가면 그 의사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의료보험이 있으면 우리 병원에 가면 몇 프로는 그래도 본인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병원에 가시면 돈 지금 페이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건 없습니다. 여기는 100% 이제 무료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약값은 여기서는 네, 페이를 네, 별도로 예, 해야 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지금 노인 아파트라고 그걸 가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네.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네, 저기 웰컴 센터라고 제가 지난번 편에서 웰컴 센터 말씀드렸죠. 근데 그 웰컴 센터의 첫 번째 하는 일은 이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주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온 이주자가 네. 이민자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택 상담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면은 안내표를 이렇게 보면은 며칠에는 주택 상담이 네.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잡아서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경우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이었으면 이제 영어로 막 이제 좀 해야 되고 또 혹시 누구를 데려갔을 네. 수도 있는데 네.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한국 여자분이 네.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참 저한테는 럭키한 경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한국말로 네. 이제 모든 상황을 설명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지역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듣기로는 먼 곳, 아주 외진 곳으로 그 등록을 해놓으면 네. 대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나이에 이제 노인들이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두 군데 정도를 선택해서 네. 노인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격은 거의 되지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때가 됐을 때 뭐 수입이 얼마며 뭐 그런 기타 조건들을 좀 따져서 네. 아마 순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는 특징적인 게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그런 네. 제도가 유난히 좀 발달이 네.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래서 신청하시면 제가 듣기로는 10년, 빠르면 10년, 늦으면 한 15년 정도면 이제 아파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을 신청하셨어요? 저는 토론토 지역이랑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욕 욕하고 욕, 토론토. 예, 그렇게 예. 두 군데만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government subsidized housing이라고 그러는데 시니어가 되어서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돼서 거주할 곳이 이제 마땅치 않잖아요. 네. 콘도라든지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토론토 같으면 토론토 시티에다 신청을 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하면 거기서 어프루발이 이제 나오고 기다리는 기간이 말씀하셨지만 네. 10년에서 15년, 네네. 또 빠른 데는 뭐 8년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네네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프루발에 대해서 통보가 와서 입주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의 수입이 한 3분의 1만 내면은 네네. 이제 가져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의 펜션이라는 걸 예, 합친 그렇죠. 금액이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의 펜션을 한 300불을 받는다면 300불만 내면 그 아파트에 네.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제도네요. 그런 좋은 제도가 이제 있으니까 네네. 먼저 오시자마자 신청하셨으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한 10년 내에 네네. 정도 있으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연금 제도하고 우리 또 의료 시스템, 패밀리 닥터 쪽하고 또 노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이 선생님이 그동안 캐나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종합했을 때 또 이제 직접 1년 3개월 또 살아보시고 했는데 전체적인 물론 주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히 사람마다 평판이 틀려요. 젊은 세대는 또 캐나다 살기 힘들다 그러는 분도 있고 네. 뭐 의료 시스템이 너무 느리다는 분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캐나다로 이민 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느끼신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곳에 있어서 방문할 때 하고 1년에 제가 한 방문을 한 7, 8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랑 이제 살러 온 거는 아주 그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기 전에 한국의 그 공기랑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곳에 와서 자연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체가 나무로 가득 차 있고 공기가 너무 좋고 햇살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특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하나 좀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게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은 시야에 적용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블럭만 더 가면 집인 것 같은데 4블럭을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 보면 역인 것 같은데 더 가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이 좀 헷갈리는 거. 근데 이제 도로도 지금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
딱딱딱 돼 있어서 네. 그 동서 한번 말해주고 남북 한번 말해주면 찾기가 아주 쉽다는 것도 굉장히 네. 특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 우리나라가 좀 체면 문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체면 문화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문화는 나쁘고 캐나다 문화가 좋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살면서 제가 조금 이제 뭐 교육을 이렇게 뭐 집안 가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좀 살아온 방법이 조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실용적인 면으로 살자 이런 그런 철학에서 좀 많이 살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차가 무엇이냐, 또 네.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의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네. 제가 또 당시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렵고 애들을 공부시키느라고 힘들었고 이래서 뭐 집도 없이 살아보기도 했고 네. 차도 없이 살아보기도 했을 때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뭐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고 또 이제 어디를 뭐 나갈 때도 이렇게 다른 사람 눈을 좀 의식해서 네. 이렇게 좀 거치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네. 그런데 이곳에 오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어떤 거치대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치원에 이제 출근할 때 되면 이제 한국에서 어디를 가게 되면 무슨 옷을 입지 어떻게 하지 뭐 화장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뭐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냥 청바지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고 좀 실질적인 면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이경미 선생님으로부터 또 캐나다의 시스템이나 그동안 또 1년 거의 반 가까이 또 살아보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이경미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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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